한샘 차트 왜 저러냐? 아 근데 누가 계속 그 유튜브 댓글에 그래서 한샘은 언제 주세요? 그래서 한샘은 언제 주십니까? 한샘 분석 좀요. 계속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한세미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일단 한세미는 3년 정도 차트를 봅시다. 3년 정도 차트를 보시면은 5년 봐야겠다. 5년 정도 보시면은 얘가 위에서 쭉 하고 밀렸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밀리듯이. 자,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끈티에 뭔 일이 발생했냐? M&A가 터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M&A가 터지면서 요 과정에서 창업자에서 누구? PF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뀐 회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얘가 이케아한테 쳐맞으면서 폭포수를 한번 그리고 난 뒤에 뭘로 했냐? 고급화를 했죠.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 첫 번째, 원자재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이거지. 지금 건설 경기가 완전 박살났죠. 분양도 분양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건설업체 자체도 원자재 인상 때문에 실제로 뭐 분상제 때문에 지금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7월 기준으로 그리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분양된 물량이 뭐 몇 년 만에 최저치 이런 얘기가 뜨고 있습니다. 한샘 팔렸습니다. 예, 지금 사모펀드에 팔린 상태고 사모펀드에 팔리는 가격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 대주주가 누구였냐? 창업자였죠. 지금 누구냐? 하임 유한엔사라는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톤 캐피탈 여기는 계속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요걸 놓고 보실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새로 들어온 M&A로 들어온 저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뭘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22억밖에 안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모펀드라는 게 보통 들어오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보셔야지.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리는 이분들도 뭘 생각해요? 엑싯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이 엑싯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오느냐? 엑싯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보통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필요 없는 그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지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서, 필요 없는 토지, 필요 없는 건물 이런 걸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한샘이라고 하는 애들이 고급화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뭘 꽉 잡고 있냐? 소위 말하는 B2B 시장에서의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영역 을 많이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B2B 시장에서요. 그럼 이 B2B 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이라는 소리는 안 그래도 아파트가 제가 자이 S&D 말씀드릴 때도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한번 사면은 이게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옵션제를 많이 하고 그런 곳에서 얘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이제 그런 성장성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보시면은 고급화한다고 하면은 결국 건설 경기가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적이 돌아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 건설 경기가 돌아서야 한샘이는 실적도 돌아설 것이다. 안 그래도 원자재도 비싼 상황이고 지금 MDF라고 하는 합판 있죠.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한샘이를 접근하고 한샘이를 분할하고 사서 매수해서 기다리는 분들은 뭘 기준으로 기다리느냐? 이 기업이 본인들이 사업 영역에서 여기에서 경쟁력이 줄어들었냐라는 걸 놓고 보셔야 돼요. 한샘이 싸대기를 때릴 만큼 좋은 브랜드가 나타나느냐? 한샘이 싸대기를 때릴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빠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은 한샘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건설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거다. 지금 신축으로 분양되는 애들이 없는 거다. 그리고는 작년 재작년에 실제로 이사, 인테리어, 리모델링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설 시장이 돌아서야 한샘이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관점에서 지금 거의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 라인 보시면은 요 가격 라인이면 2019년 저점 수준입니다. 이케아가 등장했을 때는 진짜로 이게 소위 말하는 사업 영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케아가 지금 국내에 뭐 부산에도 만들고 대구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케아랑 한샘이랑 붙었을 때 얘들이 같은 급에서 노느냐? 다르지. 이케아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DIY라고 하는 저렴한 곳이고 한샘이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B2B로 올라가면서 얘는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지. 신축 아파트에 이케아를 깔진 않잖아. 그래서 요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한샘이가 크게 걱정을 할 만한 타이밍이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반등 구간을 노리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등 언제 하는데? 그거는 결국 건설 경기에 대한 뷰에 따라서 반등 시점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등 시점이 언제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반등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지금 분상제에 대해서 분상제 규제 깠습니다. 근데 이래도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격 때문에 아니면은 뭐 노동자 뭐 때문에 계속 뭐 파업이 일어나고 뭐 하고 계속 좀 그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래서 이게 아파트라는 거는 허가 내주고 건설해서 분양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잡으실 수 있죠. 길면 5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들어선 지 1년 좀 넘었지. 지금 뭐 어디를 바꾸니 규제를 풀어주니 뭐하니 하는데 주로 가장 비싼 곳은 한강변이고 서울이라고 했을 때,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윤통으로 뭐 정부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들어오고 규제 바꾸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그 관점이 쌓이면은 앞으로 한 2, 3년은 기다릴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정말 많이 공급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런 기대감이 뽕삥이 될 때 올라가는 거고, 지금 건설 중인 것도 결국에는 건설이 완료되고 분양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설 중인 게 분양되면은 그거는 실적 정상화. 거기에서 중간중간 땅을 팔고 그다음에 뭐 건물 팔고 부서 구조 조정하고 이런 데 1년 2년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 관점에서 배당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지금 PEF가 들어온 거는 결국엔 얘네들이 이 회사를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아니지. 뭐하냐. 결국 그 다음 M&A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뭘로 연결되냐. 결국 배당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매각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배당이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전부터도 배당 성향을 이렇게 유지하던 기업이 이제 배당 어떻게 줄 거냐. 까봐야 하는 거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지켜보셔야죠. 뭐 한샘이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쌍용 시엔이 대주주가 바뀌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배당 성향이 자산 매각을 하면서 번 돈보다 더 많이 배당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배당률이 6% 7% 올라갔죠. 물론 한행코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한행코가 들어와 있는데 한행코 같은 경우에는 70%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겁나게 갖고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럼 그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은 그러면은 대주주의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냐? 대주주의 지분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요거를 소각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은 저절로 올라가죠.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PEF가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더 비싼 값을 비싼 값을 받고는 이거를 팔아 넘기기 위해 가지고 일부의 배당과 일부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가지고 엑시트 전략을 짤 것이고, 그 엑시트 전략이 시장에서 관찰은 해야겠지만 그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서 한샘의 주가는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지 좀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먹는 거는 먹어도 가구는 새로 안 살 것 같다. 그 가구가 한샘이는 소비자한테 파는 B2C가 아니고요, B2B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건설 경기가 돌아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친구예요. 분양이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가는 친구다라고. 지금은 분양이 역대 최저잖아. 공급이 늘어난 곳, 공급이 많다라고 부르는 곳은 그나마 세종이나 대구 정도? 지금 수도권은 분양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분양이 늘어난다라고 할 때 그때가 이 주가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양시장의 열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인 바뀐 시점에서 사모펀드가 회사를 어떻게 조질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투자 관점,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샘이 지금 평단위가 8만원 정도입니다. M&A 이후에 빠지고 난 뒤에 그냥 슬금슬금 죽기 시작했는데 7만원 후반대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거의 8만원이에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슬슬 드살까 싶습니다, 한샘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지금 나스닥이는 한샘 분양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다시 보기 잘라.